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묘지경매인자 경매노마드 도광민입니다. 오늘은 묘지경매를 하다보면 만나게 되는 협상자 유형에 대해서 한번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묘지경매를 하다보면 많은 협상자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느꼈던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제일 쉬운 케이스겠지요. 매수형입니다. 묘가 소중하기에 제 지분을 사겠다고 하는 유형입니다. 이미 서로 매수자와 매도자의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크게 협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적인 부분만 조율하면 쉽게 협상이 가능하겠죠. 보통 이런 경우는 연고자분들도 입찰을 고려하다가 타이밍을 놓친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협상이 쉽기만 하다면 협상이 아니겠죠. 두 번째, 말 바꾸기 유형입니다. 산다고 했지만 말이 계속 바뀝니다. 사려고 했는데 가족 간 의견이 맞지 않는다.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 시간을 달라.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지속적으로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상을 처음 하신 분들은 협상이 쉽게 될 것 같다가 이들이 자꾸 말을 바꾸니까 지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도 남기는 게 어디야 라고 생각하면서 매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수익을 남겼기 때문에 괜찮다고 느낄 수 있지만 추후에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시면 아쉬움이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협상자들이 시간을 끄는 경우라면 강경하게 나가시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절차대로 진행하겠으니 더 이상 연락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말을 해서 오히려 협상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쉬운 사람이 알아서 연락이 오는 게 협상입니다. 세 번째, 전문가형입니다. 간혹 나오는 경우인데 내가 경매를 해봐서 잘 안다. 쉽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진짜 전문가는 단 한 분도 만나뵙지 못했습니다. 주위에서 기동량을 좀 하시거나 몇 번 봤다고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진짜 전문가분들은 협상을 할 때 본인이 전문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는 배째라는 식입니다. 꽤 많은 케이스겠죠. 나는 모르니까 알아서 해라, 배째라, 법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가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죠. 이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에게 협상이 결렬됐을 때 어떠한 손실을 보게 되는지를 짚어주시면 효율적으로 협상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배째라는 식 중에서도 정말 이 상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답답한 케이스겠죠. 저도 최근 이런 사례 때문에 공유자들과 협상 자체가 안 돼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건이 있습니다.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연구자분들이 소송을 하면서 제가 나온 기사, 책 등을 답변서 제출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최근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잡아줬기 때문에 법원을 다녀왔는데 조정기일에서 저를 보시더니 대뜸 화만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물 분할을 원하시면 측량을 하셔가지고 결과물을 가져오셔야지 대뜸 화만 낸다고 해서 일이 해결이 됩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측량을 제가 해야지 왜 본인이 하냐고 또 화를 내십니다. 이 상황 자체를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겠죠. 원래 조정기일이 지난번 잡혔었는데 제가 일정이 있다 보니 참석하지 못해서 조정기일이 다시 잡힌 케이스였습니다. 제가 불참을 했을 때 조정위원과 이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는지 조정위원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상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니까 지금 일을 맡아주시는 법무사가 있는데 법무사에 가서 측량 감정을 신청하라고 잘 전달하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제일 황당한 케이스겠죠. 이분들이 상황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니 말입니다. 최근에 또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내용 증명을 발송하니까 공유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잠깐 통화 내용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근데 그 땅 아니십니까? 경매판 땅요. 예. 땅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을 거네. 네. 8분의 1고 1,500 얼마 하는 거 경매에서 얼마든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나한테는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을 거네.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선생님, 상관이 없더라도 어쨌든 지금 땅의 소유주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는 거, 너지는, 내가 봤을 때는 오래됐는데, 나는, 소속이 땅 얘기를 가지면, 난 묘지하고 그 땅, 그거는,
나는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 이분이 토지의 공유자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인데 자긴 이 땅과는 무관한 사람이니 내용증명을 보내지도 연락을 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저에게 대뜸 욕을 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전화를 끊으시면 됩니다. 협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다시 이분들에게 연락이 올까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5분 후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저에게 대뜸 욕을 한 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십니다. 네, 여보세요? 조금 전에 전화한 사람인데요. 예. 아까 해가지고, 저번도 뭐 전화 와가지고, 그 통서 와가지고, 애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조금 전에 전화해가지고 내 욕설하는 건 면하게 생각합니다. 네. 면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협상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상대방의 심리를 잘 이용하니 자연스레 따라오는 게 협상입니다. 어떤 유형을 만나든지 간에 상대방에게 끌려가는 순간 협상 자체가 길어지고 골든타임은 지나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분 경매의 골든타임은 2달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은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 2달의 기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묘지 협상을 처음 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이끌려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강하게 나갈 때는 강하게 나가고 끝맺음이 필요할 때는 강하게 끊어낼 수 있는 협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협상하는 과정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묘지 경매를 협상하면서 느꼈던 4가지 유형을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협상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묘지 경매 1인자 경매 노마드 도광민입니다. 감사합니다.